오메가3 영양제의 부작용에 관한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번에 발표된 연구를 고려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오메가3를 섭취할 것이지만 반대로 피하거나 중단하는 게 나은 분들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이번 연구만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이번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과거의 연구는 어땠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차근히 들어보시고 본인은 오메가3를 섭취해야 하는 쪽인지 반대로 피해야 하는 쪽인지 꼭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운 분은 언제든 제 밴드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도 제가 답변을 보통 드리지만 영상이 많아지다 보니 작업 환경상 모든 유튜브 댓글에 다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밴드에 남긴 질문에는 모두에게 답을 드리고 있어요. 오메가3에 관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어떤 영양제가 최선일지 그리고 드시고 계신 영양제의 품질이 괜찮은지도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 편히 문의 남겨주세요. 자, 이번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BMJ 메디슨 이라는 저명한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요. 41만 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11년간 관찰한 대규모의 코호트 연구인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오메가3의 효용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심방세동을 겪었던 사람이 오메가3를 섭취할 경우 심장마비나 협심증 같은 중대한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낮아지는 이른바 보호 효과가 나타난 반면 질환이 없었던 사람이 오메가3를 섭취할 때엔 오히려 심방세동의 발병률이 13%가량 증가하고 뇌졸중의 위험이 5% 정도로 약간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마디로 심장 쪽으로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오메가3 영양제가 도움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연구 결과 때문에 영양제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난 오메가3 먹고 효과 봤으니 그냥 쭉 먹을 거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럴 줄 알았다. 역시 효과 없네 하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뉴스로 오메가3 효과 없다는 기사가 나오면 마치 오메가3의 모든 효능이 무의미하다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번 연구의 주제는 오메가3에게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가 있냐 없냐 여부였어요. 심혈관계 질환과 무관한 오메가3의 효능들, 예를 들면 염증 완화, 안구 건조, 우울증, 기억력과 같은 여러 가지 효능은 이번 연구와 아무런 연관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어떤 성격의 연구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연구는 잘 통제된 임상 연구가 아니라 코호트 연구예요. 피험자들의 정보를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이 사람들에게 수년간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확인한 거예요. 이런 연구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몇 가지 있는데 특히 이번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한계는 오메가3의 섭취 행태를 너무 간단한 설문조사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피험자들의 선택지는 저는 오메가3를 꾸준히 먹고 있어요나 오메가3 안 먹어요 둘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피험자가 어떤 품질의 오메가3를 몇 mg이나 섭취했는지 이 연구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레벨의 연구가 없다면 이 연구의 결과에 그대로 따르는 게 낫지만 오메가3는 더 높은 근거 레벨의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세 번째로 이번 연구에서 가장 이슈가 된 심방세동 부작용은 원래 오메가3 영양제에 있어서 유명한 부작용입니다. 과거의 대규모 연구에서 오메가3 영양제로 인한 심방세동은 항상 드러났고 사실상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심방세동은 원래 그리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약 1000명 중에 10명이 심방세동을 겪습니다. 심방세동의 발병률이 10% 증가한다는 말은 1000명 중에 10명이 걸리던 질환이 1000명 중에 11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드문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심방세동보다 더 중대한 질환인 뇌졸중이 5% 증가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심장마비는 오히려 9%가량 감소했고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포함한 중대한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심방세동 부작용 외에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복잡한 정황들을 고려해서 이제 심플하게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메가3를 섭취하는 목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일상에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효능, 예를 들어 안구 건조나 기억력 개선, 우울증 개선, 염증 완화와 같은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그저 질병의 예방과 건강 관리를 위해 당장 뚜렷한 효과가 안 느껴져도 의무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전자에 해당된다. 오메가3로부터 당장 일상에서의 컨디션을 개선하기 위해 섭취하는 분은 그냥 드세요. 이번에 발표된 연구는 오메가3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예방이 아닌 다른 효능들과는 전혀 관련 없는 연구예요. 다행히도 오메가3의 다양한 효능들은 그 어떤 영양제보다도 풍부한 데이터를 통해 검증되어 있습니다. 드물게 나타나는 심방세동 부작용이 우려돼서 포기하기에는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다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섭취해도 딱히 원하는 효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굳이 이런 목적으로 계속 드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장기적인 건강관리, 즉 예방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오메가3 영양제 예방 효과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았고 기존에 심방세동을 겪었던 사람에게만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오메가3 영양제로부터 뚜렷한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의 여러 연구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나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에서의 생선 섭취량이에요. 수년 전에 발표된 오메가3에 관한 유명한 대규모 연구 바이탈 스터디를 살펴보면 피험자 전체로 놓고 봤을 때에는 오메가3 영양제가 별다른 예방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지만 생선을 주 1.5회 미만으로 섭취하는 그룹을 따로 떼어놓고 분석하니 중대한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은 약 20%, 그리고 사망률은 40%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는 항상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생선을 주 2회 이상 드시지 못하는 분은 특별히 당장 필요한 효능이 없더라도 관리 목적으로 꼭 드시길 항상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구도 생선 섭취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을까 궁금할 텐데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과거 바이탈 연구의 결과와는 다르게 생선 섭취량이 많든 적든 오메가3 영양제의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증명하려면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한 가지 추측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들이 어떤 오메가3를 얼마나 섭취했는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품질의 오메가3를 충분한 함량으로 잘 찾아서 섭취한 소비자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네 드럭스토어나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오메가3를 별 생각 없이 구매해서 섭취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장담해요. 그래서 이번 연구의 대상자였던 영국 사람들은 보통 어떤 오메가3를 섭취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마존 UK를 들어가서 오메가3를 검색해보면 어떤 오메가3가 영국에서 인기 있는지 볼 수 있는데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슈퍼 스트렝스 오메가3 피쉬 오일 2000mg, 전체 2000mg 중 EPA 플러스 DHA의 함량은 1100mg, 순도를 대략 계산하면 55%입니다.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누트라비타 오메가3 2000mg, 마찬가지로 순도는 약 55%, 4위인 이네사 어드밴스드 오메가3가 그나마 70%로 순도가 높은 편이고 나머지 인기 제품들은 대부분 50에서 60%대의 순도 제품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국민 드럭스토어라는 홀랜드 앤 베렛에서 판매되는 1위 제품을 살펴보니 홀랜드 앤 베렛의 자체 브랜드로 보이는 오메가3였는데 순도가 35%밖에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생선 섭취가 적은 사람에게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던 바이탈 연구의 경우 통제된 임상시험이었던 만큼 모든 시험군 피험자가 동일한 오메가3를 섭취했습니다. 오마코라는 전문의약품 등급 오메가3인데요. 전체 순도가 약 84%가량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임상시험용 의약품이었던 만큼 평균적인 소비자가 섭취했던 오메가3보다 보관, 관리 상태가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오메가3의 순도와 관리 상태가 결과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패된 오메가3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이미 널리 잘 알려진 사실이고 순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EPA와 DH 외에 무의미한 기름의 혼입이 최대한 적은 제품이 건강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신뢰도 측면에서도 이번에 발표된 코호트 연구도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상당히 의미 있는 중요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과거에 진행된 바이탈 스터디는 25,000명 규모의 인원이 이중 맹검으로 참여한 임상시험입니다. 아무리 규모가 큰 코호트 연구라고 해도 이중 맹검 임상시험의 신뢰도를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만약 오메가3를 섭취해서 당장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싶은 경우 즉각적인 체감이 가능한 효능이 목적이라면 부작용 리스크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높으니 그냥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주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하지 않는 분은 당장 얻길 원하는 체감 효과가 없더라도 건강 관리 목적으로 오메가3를 챙겨 드세요. 다만 순도가 낮거나 산패 우려가 있는 제품은 최대한 피하시고 순도가 높고 관리가 잘 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생선을 자주 드시는 분은 오메가3를 통해 당장 얻길 원하는 어떤 효과가 없다면 굳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생선으로도 충분한 오메가3를 섭취하고 있는 경우 영양제로 추가적인 예방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오메가3의 일반적인 부작용들도 주의해야 하는데 만약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혈액을 물키는 약물을 복용 중인 분은 1000mg 오메가3 기준으로 하루 한 알 정도 섭취하는 것은 괜찮으나 하루 2알에서 3알 수준의 높은 용량의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면역이 과도하게 억제되거나 혈액이 과도하게 묽어져 출혈 경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제 밴드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